안녕하십니까, 좌한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부동산으로 1031을 진행할 경우, 이 말은 텍사스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매각할 때 주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1031으로 투자 부동산을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계속 1031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건물에 투자해 왔는데 이제 텍사스로 옮겨가서 그쪽 부동산으로 갈아타려고 한다. 이 경우 누적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텍사스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주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드리기 전에 배경을 먼저 얘기해야겠죠. 1031이 뭐냐부터 얘기를 하겠죠. 1031이라는 것은요, 동종자산 교환이, 그러니까 같은 종류, like kind exchange라고 부르는데, 동종자산을 교환함으로써 과세를 이월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세요. 1031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걸 이미 아실 거예요. 예컨대 내가 부동산을요 100불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2년 뒤에 이만큼 가치가 올랐어요. 120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 부동산을 팔아요. 팔면 20불만큼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죠. 캐피털 게인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팔고 나서 이 매각 대금이라고 하는 이 120불을요 다른 어떤 동종의 투자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이걸 사는데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자산이 또 값이 올라서 토탈 150불이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선 원래는 내가 이 100불짜리 부동산을 사서 120불에 팔았을 때 20불만큼의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1031을 활용한다는 것은요, 오늘 1031 구체적인 어떤 리퀘어먼트를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자격을 갖추는 방식에 따라서 이 1031을 활용한다면 이 20불에 해당이 되는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지 않고 이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샀어요. 다른 부동산을 샀어요. 120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동산이 나중에 150불로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 이분이 얘기하신 것은 1031으로 부동산을 계속 재투자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요 놈은 캘리포니아였었는데 여기 새로 산 놈은 텍사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죠? 캘리포니아에는 주소득세가 있죠. 그런데 텍사스에는 주소득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텍사스로 옮겨 탄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팔아요. 1031을 더 이상 안 이어가고 이때 세금 내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사람이 인식해야 되는 소득이 50불이잖아요. 캐피탈 게인이라는 게. 그랬을 때 연방이 어떻게 해가지고 내야 될 것이고요. 주도 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텍사스에서는 이 50불에 대해서 양도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요, 최종적으로 매각할 때 누적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분의 질문은 여러 주에 걸쳐서 1031을 할 경우에 최종 매각하는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캐피탈 게인의 주소득세를 어디서 내냐라는 거예요. 텍사스겠죠? 지금 생각했을 때에는. 딱 봤을 때. 그렇지만 결국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최종 부동산 매각을 비과세주, 텍사스나 네바다와 같은 이런 주죠, 에서 한다면 그 말은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텍사스로 옮겨가서 1031을 진행할 경우에 주소득세 피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답은요, 일단 이 1031이라는 것은요, 연방세법상의 코드 섹션이에요. 세법 조항 1031조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가 아는 바로는 주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소득세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주는 없어요. 다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연은 지금 이후에 바뀌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주에서 주가 바뀌는 경우에 어디에서 이걸 하냐라는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최종적으로 매각하는 그 주에서 그와 같은 과세, 수입에 대한 징수 권한을 갖게 된다가 기본 룰입니다. 그렇게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이만큼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러면 텍사스는 과세 안 되니까 그만큼 나는 혜택을 보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Yes and no예요. 왜? 일반적으로 그런 주가 있다. 정확하게는 no죠. 왜?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를 얘기했으니까. 무슨 얘기냐? 주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뭐가 있냐면 클러백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어렵지 않겠죠? 바로 이거예요. 요 20불은요, 꼬리표가 달린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100불 샀다가 120불에 팔고 다른 주 텍사스 가가지고서는 부동산 사가지고요 1031 충족시켜서요 하면
오케이. 연방 괜찮고요. 캘리포니아에서도 오케이. 그러나 그 타주에 옮겨간 자산에 대해 매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 appreciate 된 value, 이 경우에 20불이었었죠. 이걸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지 그 대상 자산, 이걸 replacement property라고 부르죠. 내가 이 1031 원래 자산을 팔고 다른 자산을 샀을 때 그 다른 자산에 해당되는 새로 취득한 자산을 replacement property라고 부르는데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운영하는지에 대한 것을 매년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권한은 그와 같은 과거에 우리가 디퍼했던 2월 했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이 폼 3840을 통해서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이와 같은 클러백 룰을 가지고 있는 주들은 매사추세츠, 몬태나 그리고 오레곤 주가 이와 비슷한 성격의 클러백 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끝났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캘리포니아의 클로백 룰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소득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가 계속해서 과세 권한을 지닌다라는 게 답이겠죠. 그런데 아쉬운 마음에 1031이라는 거는요. 평생 가져가는 거죠. 내가 처음에 작은 어떤 시드 머니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투자 부동산을 갈아타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이 올라갔을 때 그거 팔고 돌아서서 동종의 다른 자산 사면서 계속 키우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걸 어느 순간 내가 팔면 그간 누적됐던 것이 다 리얼라이즈가 돼버리잖아. 다 실현이 되니까 세금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와 같은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1031은요 평생 동안 가져가요. 왜 평생 동안 가져간다라고 하냐면 내가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현행법상 Step Up in Basis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 내가요 100불 주고 샀어요. 근데 수십 년에 걸쳐서 재투자도 하고 아니면 그 가치가 올라가가지고요 이게 100불이 아니라 지금 1000불이 됐어요. 뭐 10만 불 산 게 1000만 불 됐어요. 그러면 990만 불이라는 어떤 내가 인식하지 않은 디퍼된 2월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상속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손들이 상속받았을 때 이 자산의 원가는요 10만 불이라고 하는 carry over basis가 아니라 1000만 불이라고 하는 step up basis죠. 인정받게 된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990만 불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양도소득세,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지 않는 모두가 위너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IRS만 여기서 과세를 뭐 씁쓸하겠지만 징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요 이와 같은 이 스텝업 베이시스를 감안해서 1031은 계속 이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클로백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적용이 되는 경우는 이걸 나중에 끊었을 때의 얘기인 거고요. 계속 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족으로 이런 게 있겠죠. 평생 동안 이걸 가져간다면 임대부동산은 계속 내가 투자부동산으로서 소유하고 이걸 관리해야 되는 건데 이제 어르신들이 관리하기 싫잖아요. 내가 테넌트, 임차인들 하나하나 신경 쓰기도 싫고 내가 만약 이걸 팔았을 때 다른 임대부동산, 다른 투자부동산 또 골라서 사는 것도 녹록지 않고 그냥 나는 리타이어 해서 현금 잘 받고 싶은데 나의 어떤 은퇴 소득으로 이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그냥 받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자니 또 이 스텝업 베이스를 내가 팔아가지고서는 스텝업 베이스라는 혜택을 못 누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랬을 때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다? DST다. Delaware Statutory Trust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 간단하게는 내가 직접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DST라고 하는 트러스트의 지분을 내가 기존의 내 임대부동산에서 갖고 있던 자산을 매각한 뒤에 그 대금을 가지고 이 트러스트의 지분을 사는 건데요. 그러면 이 트러스트는 본인들이 뭐 부동산을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라던가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이 트러스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해 주는 거죠. 장점은 결국 내가 간접적인 투자인데요. 간접적인 투자에서 나오는 소득 내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내가 직접 당연히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죠. 여기에서 나아가서 계속해서 가져갈 경우에 사후에 스텝업 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 뭐 더 나아가서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요. 이 DST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DST는 종종 청산이 되고 다른 DST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나는 그냥 DST 안 하고 이 트러스트의 간접 투자 아니라 다시 나는 직접 투자로 부동산 살래요라고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니까요.
이게 어떤 그 직접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 더 이상 하지 않고 리타이먼트 인컴을 받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 132강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관심 가지시는 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